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페더럴 리저브가 어제 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2008년도 리세션 이후에 두 번째 금리 인상인데 그동안 경기 회복을 위해서 거의 0%의 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 금리 인상 당연히 경제 호조라는 평가 때문인데 페더럴 리저브의 평가는 고용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물가는 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은 적고 소비는 계속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 국가 경제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우리의 일상생활 매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mortgage, credit card, student loans, car loans, housing rental, savings account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이면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지금 나온 것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감세 그리고 정부 지출 확대입니다. 약 1조 달러를 들여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개선한다. 즉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 돈을 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따라서 페더럴 리저브의 통화 정책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더럴 리저브의 어제 금리 인상 그 내용은 무엇이고 배경은 무엇인지 또 우리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들은 어떤 것인지 또 트럼프의 경제정책과의 상관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페더럴 리저브의 인상 0.25% 소폭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마도 세 차례쯤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넷 옐런 페더럴 리저브 의장이 어제 이 인상을 발표하면서 그 원인을 설명을 했습니다. 경제 안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고용이 증가하고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GDP 성장 3, 4분기에 3.2%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지금 4.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금리가 세 차례 정도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방금리가 1.4%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제 페더럴 리저브가 트럼프의 감세 정책 또 지출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옐런 의장은 단지 경제 정책의 변경에 따라서 페더럴 리저브의 정책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아직 확실한 예상을 할 수 없다고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만일 트럼프의 감세 또는 정부 지출 확대가 의회의 지지를 받게 되면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것이 더 빨리 될 수 있고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들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모기지 레이시죠. 당장 큰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달 들어서 모기지 금리가 4.3% 정도 됩니다. 30년 고정이율인데 중간 평균 모거지가 지금 23만 7천 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적용을 하면은 만일 내년에 모두 1% 정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소비자들이 월 지불금이 138달러 정도 됩니다. 이 페더럴 리저브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은행들이 꼬는 그 돈의 경비를 이제 더 내게 되는데 당연히 은행이 소비자에게 이 부담을 떠넘기게 됩니다. 크레딧 카드 금리가 한 15%에서 20%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동차 론이라든가 모기지 금리보다는 훨씬 더 비싼 이자입니다. 만일 금리가 13에서 15%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크레딧 카드의 금리는 일반 모기지라든가 카론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론스, 오로론은 보통 그렇게 큰 장기 론이 아니죠. 3년에서 한 5년 정도. 그러나 금리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차를 지금 사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사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충고입니다. 칼원의 금리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 메이커들이 내놓는 0% 금리 그런 프로그램들도 중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스튜던트 론, 금리가 재무부의 10년 상환 bond rate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mortgage rate도 비슷한 현상이죠. 현재 금리가 낮지만은 그래도 이 금리는 앞으로도 수년 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student loan rate이 한 1에서 2% 정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housing rentals, 건물주가 건물을 구입한다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그럴 때 돈을 더 내게 돼 있고 이자를 더 내게 돼 있습니다. 그 경비를 당연히 렌트하는 입주자에게 이제 부담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wage, 임금 상승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패닉할 필요는 없다. 그런 충고입니다. savings account, 저축하는 사람들 금리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페더럴 리저브의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저축 금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은행의 조치들 얼마나 올릴 것이냐, 얼마나 빨리 올릴 것이냐 이것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소폭일 가능성이 높고 조금 더 인내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충고입니다. 이 경제도 사실은 정치죠. 트럼프의 경제정책, 첫째 감세, 둘째 정부 지출 확대인데 1조 달러를 더 풀어서 다리를 놓고 길을 수리하고 기간시설을 새롭게 한다. 돈을 풀겠다 하는 것인데 소비가 확대가 돼서 경제를 돌리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증시가 계속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 지출 확대, 감세, 그리고 각종 규제 철폐 이것 때문에 경제가 호조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페더럴 리저브의 의장인 제넷 옐런은 이 트럼프의 경제정책, 소위 트럼프노믹스라는 것에 지지를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의 지론은 지금 이 시점에서 경기 부양책이 필요 없다는 의견입니다. 경제는 이미 성장해서 탄력을 받고 있고 자칫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다가 국가 부채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세, 당장 우리들에게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자칫하면은 부자 감세가 이어질 경우에 부익부가 더 진행이 될 수 있다. 또 소비가 진작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실패작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 확대, 기간시설 개수를 위한 지출 1조 달러, 이 엄청난 액수인데 이것을 빚을 내서 하는 것은 나는 반대 급부가 별로 없다고 본다. 이것이 이제 옐런의 지론입니다. 이 트럼프가 선거전 당시에 옐런을 크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녀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의 은퇴를 돕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논다.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옐런 의장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는 어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임기는 2018년 2월까지입니다. 4년을 다 채울 것이다. 그런 각오를 보였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혹한이 중서부 지방과 북부 그리고 북동부 지방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서부 지방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북부와 북동부 지방은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서브제로의 추위가 계속됩니다. 이번 추위는 평년 12월 기온보다 20도에서 40도나 더 낮은 기온입니다. 페더럴 리저브는 어제 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리세션 이후 두 번째 인상인데 고용과 물가 등이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페더럴 리저브는 내년에도 3차례의 금리 인상을 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모기지, 크레딧 카드, 오토론, 렌탈 등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넷 옐런 페더럴 리저브 의장은 2018년까지 자신의 임기를 채우겠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전 당시에 옐런이 정치적으로 통화정책을 편다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의 감세와 지출 확대 등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할러데이 기간에 최대 여행객 이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동 인구 1억 명, 작년보다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솔린 가격의 안정, 그리고 소비자 자신감 상승 때문입니다. 연말 여행 8년째 계속해서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 11월 테네시 산불의 방화범 용의자 10대 2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종신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테네시 산불로 14명이 숨지고 175명 부상, 그리고 2,400개 건물이 소실됐습니다. 트럼프가 오는 1월에 뉴욕에서 계약 위반 재판에 출두를 해야 됩니다. 트럼프는 워싱턴에 있는 자신의 호텔 셰프와 송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멕시칸계인 셰프는 그가 멕시칸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윈칠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최저기는 3도, 그러나 윈칠은 마이너스 18도까지 내려갑니다. 썬데이 최저기는 마이너스 14도입니다. 보건당국은 통행자들의 동상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폭탄에 따라서 많은 학교들이 오늘 휴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사립학교들, 그리고 샴버, 팰러타인, 어로라 등의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카고 공립학교는 정상 수업을 계속합니다. 시카고 20지구 알derman인 윌리 코크란이 사기, 공갈, 뇌물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성금을 유용해서 도박과 딸의 학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 최고 10도, 최저는 3도, 윈칠은 마이너스 18도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흐리고 눈, 금요일에 최고 24도, 토요일 30도입니다. 주일 맑고 흐리고 최고 1도, 최저는 마이너스 13도입니다. 월요일 대체로 맑고 최고 11도, 최저는 4도입니다.